진짜 없는 죄 만들어 가지고 다 힘들게 되고 징역도 가고 고초를 치르고 막 이렇게 되고, 대통령 편이면 아무리 그냥 죄를 져도 멀쩡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그 사회정의가 없어지는 건데, 사회정의가 없어지면 진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밥상이 차려지고 자기 입에 쌀밥과 고기만 들어가면 이게 신경 안 쓰는, 뭐 누가 대통령 돼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면 정말 안 되는데, 어려운 건데 지금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뭐 최씨다 그러면 산 밑에 산 밑에 이게 이제 참새 작자거든요. 그러니까 산 밑에 참새가 많은 곳에 살던 사람이, 너 그러니까는 이거 최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한 10분 정도씩 아이들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흥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서버를 하나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권해 주시고, 그 서버를, 이게 지금 저희 계정,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탄압을 받아서 폭파가 되면 바로 글로 옮겨갈 수 있게, 그렇지만 거기도 또 볼거리가 있게끔, 만약에 이 계정이 폭파되면 글로 옮기게 되면 또 다시 손혜원이에 관한 얘기가 거기서도 계속 되겠죠. 그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독이 거꾸로 가는 바람에 지금 사실 2만이 넘고 한 2만 몇천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해서, 근데 손혜원이가 저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뭐 크게 성공한 적도 없지만 기회도 몇 번 날리고, 그래서 세상을 그냥 편하게만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제가 실패를 2번 하는 바람에, 사업적인 실패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제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제 아들도 초등학교 때까지 사립초등학교를 보낼 정도로 그냥 남들보다는 조금 더 풍요롭게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유경수님 대기만성이라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대기만성이야. 아이씨. 그럼 뭐 만성 되려고 그러면 한 80 정도 돼야지 만성이 되겠네 내가. 예, 뭐 그런 건 후회 없어요. 근데 손혜원이가 30년 넘게 이제 교류를 안 하고 의자를 하고 살다 보니까 얘가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런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옛날에 내가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고 했었던 그런 걸 잊어버렸나 봐. 자기보다 머리 좋고 그런 걸.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보내드리면서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손혜원이 부동산에 대해서 편집 방송이 올라갑니다. 그 편집 방송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는데 그걸 왜 부동산 고객만 투기만 편집 방송 하느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17번 정도를 방송을 했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태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특검이 열리고 또 나중에 손혜원이가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될 걸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요청도 한 거고,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이따가 손혜원이에 대한 얘기가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면서 그 손혜원이 앞에 있는 건 다 그분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에 대해서만 따로 잘라서 편집본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신 거겠지만 어쨌든 클릭 수가 클릭이 1000개는 넘어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1000개가 안 되면 또 뭐 의미가 없고 그게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1000개씩만 넘어갈 수 있게끔만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손혜원이 하나만 잡고 그 다음에 애들 가르치는데 조그만 힘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 손혜원의 비리 중에서 부동산에 관계되는 비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손혜원이는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하기에 지금 물론 추정 금액입니다만 예상되고 추정을 해본 거에 의하면 목포의 그 거리에 투자한 돈이 약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또 남산에 지금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그 촬영을 해준 앞으로도 이제 몇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집 말고도 또 있으니까 그 남산에 그 네 채에 집 오는 것만 한 25억 정도 됩니다. 마포에 합정동에 있는 두 집이 손혜원이가 얘기한 대로 전세라고 하더라도 한 4억 들어가 있고 두 개에 저희가 생각할 때 차명인데 그 차명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명을 하고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차명으로 되면 그 두 채만 하더라도 한 10억은 넘습니다. 얘가 지금 마포 합정동에 마포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 남자친구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였던 지금 공용 홈쇼핑의 최창희 사장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직선거리로 50m 앞에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문을 뚫고 봤는데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것들이 그 나이에 지금 거기서 뭘 하는지 거기 아파트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용 홈쇼핑에서 직선거리 50m입니다. 이렇게 가서 꺾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점심시간에 뭐 하나? 거기다 아파트를 왜 얻었냐 이거죠. 참 이해가 안 되나. 예, 전 남친이에요, 최창희가. 제가 고등학생 때 집에 있으면 그 최창희 사장이 저희 집에 놀러 오고 그랬었어요. 물론 그 시기에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남자가 제가 지금 윤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줄 알지만 그분은 관계되는 게 정치 쪽으로 관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걔네들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지금 정건혜라고 하는 지 남편 제 매형을 만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밤에 1시에 하는 재미있는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나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어.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금요일날 새벽 1시 방송을 기대하십시오. 손혜원의 첫사랑 아니 손혜원의 혼외정사 뭐 이걸로 할까? 세게 좀. 그리고 목포 이외에도 제가 며칠 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지만 현지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통영에도 땅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파악한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주소가 나왔는데 하나는 주소가 안 나와갖고 이제 가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막 질러요? 트레이딩님 제가 막 질러요? 새벽 1시에 안 돌아보셨죠? 트레이딩님은 새벽 1시에는 손혜원이의 어릴 때부터의 일상 또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살아온 거 또 뭐 기타 여러분들하고의 소통
그런 거 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피곤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영에도 있고 맨 처음에 통영도 손혜원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근데 제보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통영, 그 다음에 여수에도 있다는 제보가 한 두세 건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인력도 없고 그걸 조사할 여력이 없어서 지금 여수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근데 시간이 또 없거든요. 거기서 계속 며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통영이나 뭐 양산이나 통영이나 이런 데를 계속 가야 되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좋지요. 저도 편하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 군데 다니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고 방송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차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 양산이나 여기서 통영 같은 경우는 한 5시간이 걸리는데 차로 가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새벽에 가는 심야 고속버스 같은 거 아니면 뭐 기차 뭐 이런 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자면서 가는 거죠. 잠자는 걸 집에서 편히 자느니 좀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시달리면서 가더라도 그래야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포에 부동산 손혜원이가 투기한 거를 자기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지가 전 재산을 바쳐서 헌신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목포의 창성장에 있는 그 양쪽에 있는 한 602필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을 그래 이거는 조카를 사준 거고 이거는 저쪽 조카를 사준 거고 창성장은 또 내 아들을 위해 사준 거고 그 옆에 있는 남편 거로 된 17채는 박물관을 지려고 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명에 대해서는 변명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근데 그 거리하고 상관없이 길 건너편에 좀 떨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몇 채가 있냐면 6개인가 있어요. 6개. 그러니까 이 문화의 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좀 걸어가야 되죠. 그리고 길을 건너가서 꺾어져서 저 아래쪽으로 거기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경찰서가 했었던 자리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손혜원이가 지 남편 이름으로 이용해서 산 거 2개, 또 차명을 이용해서 산 거. 그걸 왜 샀냐 이거야. 거기는 길 건너편인데 그 문화재 거리하고 관계가 없는 길 건너서 꺾어져서 한참을 가는 것인데 그런 데는 왜 샀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죠. 손혜원이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손혜원이의 유튜브에 올라온 유튜브가 아니라 그 SNS에 올라온 얘기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아직까지 발악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 같이 이쁘신 분들 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앙탈이고 이런 년이 하는 거는 발악이죠.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 브랜드로 번 전 재산을 털어넣어서 국가나 문화재청은 관심이 없는 나전칠기를 위해서 시대별 작품을 수집하고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유통은 물론 국내외 전시까지 하면서 돈을 쏟아부으며 15년 넘게 노력한 결과가 이것인가 뭐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다른 얘기 써있고 잡소리들 써있고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산은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요거 갖고 제가 반론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과 브랜드로 번 전 재산을 털어넣어서 얘가 얼마를 거기다가 놓기에 털어놓았다고 하는 것이며 디자인과 브랜드로 번 건 여러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고 제대로 된 공개 입찰을 해갖고 그 회사 거를 딴 것들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몇 개 걸린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부당하게 자기 아는 사람의
인맥을 이용하고 지인을 써서 다 수의계약하고, 뭐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다 자기가 암암리에 백을 써갖고 하청받아서 일을 한 게 많아요. 이건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본건과 관계없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문화부와 문화재청은 관심 없는 나전칠을 위해, 아니 국가나 문화재청이 왜 관심이 없었어요? 진연이 보기에 돈이 둥그렇게 돈에 눈이 떠갖고 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전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나전칠기를 위해서 신경을 안 썼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나전칠기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거기다가 자기가 뭐 시대별 작품 작가 발굴을 하고 작가들을 지원하고 유통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작가가 작품을 쫙 만들었는데 몇 개월 걸쳐 만들었는데 한 달에 월급 350만 원씩였잖아. 그게 뭐 5개월인가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외국에다가 얼마 팔았어요? 4개인가 3개인가 해서 17억인가 11억인가에 팔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돈을 줬나요? 안 줬어요. 350만 원 월급밖에 안 줬어요. 이런 나쁜 년이. 그러면서 뭐 지가 작품 수집을 하고 작가 발굴을 해요. 작가 발굴을 한 건 맞지, 누가 나한테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 줄까? 그리고 월급을 싸게 받을 놈이 어딨나? 그거를 날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포장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외 전시까지 돈을 쏟아부어. 국내외 전시를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만들게 해서 그거를 전시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돈 많은 년들, 돈 많은 놈들이 와서 몇 억씩 주고 사가게 하려고 전시를 한 거고 제작을 한 거 아니에요. 다 그래 왔잖아, 여태까지.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산은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얘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국가유산이 다 없어지고 나전칠기를 하나도 개성을 못해갖고 다 없어지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년은 진짜 주저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지가 뭐 15년을 했다는데 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엄청난 지가 전문가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가 나전칠기에서 그 나전 그 나전 조각 같은 걸 하나 붙일 수 있는 거나 배웠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야 그런 손에 오칠을 하면서 만드는 거는 니들이 하는 거고 월급 몇백만 원 줄 테니까 나는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우아하게 팔고 돈 챙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군대를 1월 23일을 제대했으면 3월 1일에 복학하는 게 맞잖아요. 걔를 목포에 있는 어떤 지 말을 잘 듣는 장인놈 밑에 가서 이 나전칠기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20년 배우면 너도 뭐 장인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배워라 이랬다는 거야. 나한테 그랬으면 내가 그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내 앞에 있었으면 아가리를 찢어버렸지 내가. 근데 저랑 살던 여자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했고. 근데 여러분, 걔가 과연 내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아니었으니까 내 조카를 위해서, 나랑 원수였는데 나랑은 뭐 그렇다고 쳐도 내 그 자기 조카니까 걔를 위해서 너 이런 기술이도 배워라 그러고 그렇게 했을까요? 조카니까 평생 부려먹으려고, 지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고요. 얘기하니까 또 손흥민 얘기하니까 또 속상하네. 양님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 더 이상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불의에 순응을 하고 대단한 국회의원이고 정수기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붙어갖고 해갖고 돈 챙기려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제가 돈을 못 챙겼을까요? 아, 진짜 열받아. 손혜원이만 생각하면 진짜 열받아요 저는. 그래서 열받아 진짜 이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산업이라는 거를 했어요. 손혜원이가 정말 깊숙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그동안 한 2년 사이에 저지르는 거 보면 정말 희한하고 뭐든지 최초고 다 우연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산업을 재생사업이라는 걸 해갖고 하는데 세 군데가 지정됐어요. 손혜원이의 입김이 무진장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 세 군데가 어디냐면 목포, 통영, 대전이에요. 아니 도시재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목포, 통영, 대전이에요. 다 손혜원이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목포는 지금 이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목포. 통영도 지 부동 건물도 있고 지 땅도 있고 또 가면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겠지만 지 낮은 칠기를 만들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집 소반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다 엉터리로 문화재를 만들어 놓고 한 그 통영 그 앞에 나가는 길 뭐 이런 거 조성사업 같은 거 다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신문들은 대전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해요. 대전은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에요. 지 남편이 대전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시간만 나면 여기도 내가 대전도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1000% 관련이 있습니다. 대전에 땅이 있거든요. 매형 이름으로 된 거.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련된 것만 해놓은 거야. 이것도 우연인가요, 여러분? 근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목포, 통영, 대전에 목포는 5천억이 넘지만 몇 년 동안에 5천억에 5천억 5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5천억이라고요. 그 재생산업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포에 가는 게 올해 결정돼갖고 집어넣는 게 목포에 그 거리에만 들어가는 게 110억 2천만 원이에요. 결정됐으니까 투입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체 범위를 넓혀서 손혜원이가 땅을 산 그 건물 일대 지역에 개발을 하는데 5년 동안에 1,100억이 책정돼 있어요. 거기다가 재생산업은 별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목포에 지금 5천억 1,100억 11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으면 무슨 돈을 끌어내서라도 내 손혜원이 옆에 있었으면 저도 투자했겠죠. 저는 부동산에 관심도, 제가 제 성격에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 있고 그런 투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진짜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한테 후원 받고 밥 싸먹는 입장이 됐지만 제가 예전에 돈이 많이 벌 때도 있었거든요. 김희영 씨, 이제 조금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위에 연결되는 얘기를 안 하는 건 특검이 벌어지면 거기서 한 번에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제 의견 일치를 받고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면 제 신변도 신변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은폐하거나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9시 방송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